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용기입니다.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저는 제 인생을 성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바꾸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뿐인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제가 배운 바를 수업료 많이 주고 배운 그 통찰과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삼류학교 다니고 혈연, 지연, 학연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또 정말 얽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 성형가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뭔가, 정말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향유했는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니까, 제 방송을 들어주면서 함께 인생을 성형하려고 하는 것을 높이 삽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멋진 필통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필통입니다. 이거는 필통이 얼마나 여러가지 모습이고 여러가지 재질을 가졌는지. 이게 나무, 플라스틱, 여기 또 이걸 붙여서 만들고 그랬네요. 삼각형 모양도 다양하고 재질도 다양하고, 그렇듯이 천인천색인 우리들도 멋지게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진인사 대천명. 인사를 다 한 다음에, 사람이 할 노릇을 다 한 다음에 천명을 기다린다. 사람의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처분을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죠. 이걸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도 많죠.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 뜻은, 그 열매는 하늘에 맡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자세로 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또 책임을 지는, 그것을 달게 받는 그런 자세로 살 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최선 수준은 뭡니까? 여러분이 진인사인데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은 뭘까요? 그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현대를 일으킨 정주영은 쌀가게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삼성을 일으킨 이병철은 정미소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첨단 산업입니다. 당시에 잘 나가는 산업입니다. 정미소. 부자들은 역시 이병철 정미소로 시작했고, 방앗간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집의 아들 정주영은 초등학교 나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강원도에서 쌀가게에 취업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 아들도 있었는데 속을 못 차려서 그런지 직원도 많았지만 그 쌀가게 주인이 정주영한테 물려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이제 그 쌀가게를 물려받아가지고 간판을 새로 달았죠. 그 간판 이름이 이겁니다. 경일. 서울경 한일이죠. 서울에서 제일 가는 쌀가게 그런 이야기죠. 경일상해. 서울에서 최고면 전국에서 최고였겠죠. 목표가 이렇게 1등이었습니다. 1등 하려고 말로만 이렇게 상호를 붙이고 입으로만 1등 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1등을 하려고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쌀 배달하고 쌀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서울에서 최고가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목표가 다르고 그 최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가 달라서 오늘 그 아들들이, 그 손자들이 이게 자동차, 현대중공업, KC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그
동생들과 그 자손들이 뭐 무궁무진하게 기업을 일으켜 나갔잖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건데, 진짜 능력이 있어서 성과까지 이렇게 최고를 내면, 최대로 내면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최선은요? 그리고 정주영의 최선은요? 그리고 제 최선은요? 어디선가 다 힌트를 얻습니다. 저도 부모나 사회나 학교에서, 그리고 정주영도 그 아버지한테 최선을 따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농부인데 최고의 농사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고의 산업가, 최고의 장사꾼이 되려고 서울에 와가지고 정말 최고가 되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입으로만, 말로만 최선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당부대로 농사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사업에서 최고가 되어서 농사에서 최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부모가 몸으로 가르친 겁니다. 모범보다 좋은 교육은 없는 겁니다. 모범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잘못 만나면 끝나느냐? 그러진 않죠. 자기가 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친구를 보고 최선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늦죠, 그게. 저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둥지 같은 곳에서 작은 꿈을 키우다가 이렇게 이제 읍내로 나오고 도시로 나오고 지금 이제 이게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게 늦다 보니까 때가 중요한 건데 시공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도 좀 후회를 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최선을 정했습니다. 우리 부모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셨지. 또 친인척 할머니가 제가 알기로 한 1, 2년 또 우리 집에 있었지. 그 다음에 고모와 이 삼촌 해가지고 셋 결혼. 뭐 아주 간소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이 얼마나 또 큽니까? 그 다음에 자손을 6이나 두었지. 다 결혼도 시켰잖아요. 논 대맞이게 되고 밭은 빌려서 남의 농사 이 소장농으로서 아주 빈농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또 대학을 뭐 이렇게 서너씩 가르치고, 제가 586 개띠인데도 석사 박사는 이제 제가 물론 했지만 대단하죠. 지금 제가 자녀 둘 키우면서 서울로 물론 보내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부부교사로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물론 조교도 하고 강사, 뭐 시간 강사도 하고 학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서 돈벌이가 그랬지만, 아무튼 둘이 이렇게 맞벌이를 해가지고 가르치는데도 힘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6 가르쳐, 할머니도 둘이나 모셔, 할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셔, 그 다음에 이게 삼촌과 고모 11명 정도의 이 봉양, 혼인, 교육, 그걸 생각하면 정말 아버지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작가로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성과가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물론 살아있는 어머니나 동생들이나 아내나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한 아버지처럼 최선의 실행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발을 스스로 못해서 그런지, 그런 좀 미안함이랄까, 하여간 최선을 다 한다고는 했는데 그냥 좀 안일하게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처절하게 저를 또 자발성을 일으키려고 노력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모나 교사나 친구나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자기가 이제 결정하는데, 그 목표와 최선의 수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다른 측면이 있죠. 물론 자기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의 개발, 그리고 자기가 나아간 진로, 분야,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그냥 습관대로 사는 건 아닌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쳐서 탈북민들이나 이게 베트남이나 이제 이런 데는 그 공산주의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떤 배급을 받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 책임은 좀 무책임해 가지고 그 최선의 기준이 이 민주주의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해진 사람하고는 달라가지고 뭔가 이 보조의 기준, 기대려는 뭔가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의식이 있다고 하죠. 그게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갖는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념은 총체적 능력에서는, 총체적 역량에서는 총량적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념으로 판가름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이념 밑에서 최선의 기준을 어찌 보면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도 그렇게 사는 그런 그 뭐랄까요 면모가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고 어떤 이념에서 어떤 사회에서 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끝낸 수능 본 수험생들도 최선을 다했죠. 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다르잖아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 이 지역 수재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서울대만 해도 뭐 몇십 명, 스카이까지 하면 뭐 몇백 명 봤습니다. 이제 논술학원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두서너 달 이렇게 가르치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 두서너 달에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삶이 그 태아 시절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그렇게 시험을 치러서 수능을 통해서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인데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이른바 학종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너무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에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부모라는 것도 끼리끼리 만나다 보니까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교수 만났잖아요.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서울대 출신은 서울대 출신 만났잖아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이 최선의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어찌 보면 양극화의 주범인 셈도 있죠. 이 결혼을 통한 이 평준화를 하려면 서울대 나온 사람은 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면 이 평준화가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근데 그 결혼을 통한 평준화는 어떤 정치인도 여기 못 하잖아요. 이렇게 최선의 배우자를 만나서 최선의 자녀를 낳아서 최선으로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양극화를 더 재생산하는,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학종이라는 이런 또 제도는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그러나 이제 교사들이나 이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은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옹호하는 측면이 있죠.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제 반반 정도는 정시 반, 수시 반 해가지고 이 수능의 공정성도 있고 그것의 그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학종의 패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시도 좀 이렇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던데 최선이라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 힘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은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참 팍팍하죠.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좋은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짐을 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편하면 평지를 가는 거나 내리가는 겁니다. 그러면 습관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힘들 필요도 없이 굴러간다는 이야기거든요. 편하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최선의 역량을 다 않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한다면은 힘든 게 정상입니다.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머리가 아파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려면 남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수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은 정말 이 태아 때부터 단단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기반을 뭐랄까 그 단계적으로 제대로 쌓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라는 면에서는 인지적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따라잡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그 제자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죠.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실력을 점검해 봤잖아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졌다, 패했다. 그러면 또 역시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 있고 자기를 반성해서 자기를 성찰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 실패에서 또 배울 수 있잖아요. 조금 느리긴 해도 조금 처절해도 그런 속에서 최선이라는 게 뭡니까? 최고 좋다는 거잖아요. 최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이다, 최고다, 최대다 이런 게 너무 이 사대주의적인 것이고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 소중화주의의 이 옹졸한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대 찾고 최고 찾는 거, 최선 찾는 거 좋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정이 좋았다면 그러고도 패했다면 괜찮습니다. 과정도 멋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멋진 과정 속에서 그 결과 속에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습이었다. 저도 62살이지만 저도 지금까지는 연습이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열매가 나온다. 10년 뭔가 10억 벌기 했다면은 6, 7년 지나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인삼 농사도 5년 농사를 하면은 5년째 캐듯이 인생도 후반전에서 볼 수 있으니까 10년 계획하고 노력했다면 7, 8년 그 뒤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바라는 대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정주영이 가게 시작하면서도 쌀가게 시작하면서도 경일 서울 최고 서울 제1 곧 전국 제1을 목표로 두고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했듯이 여러분도 목표를 크게 꿈을 크게 갖고 그리고 정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루는 만큼 이룰 겁니다. 그리고 못 이룬다 하더라도 그 삶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삼각형, 사각형, 원, 벽꽃 모양, 제가 보여주는 이 필통도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입니까? 각인, 각색, 천인, 천색, 여러 스타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는 겁니다. 저 정영기 인생 성형가로서 나서기에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 결핍의식을 애정을 가지고 멋지게 성형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